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홍콩 시위에 관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벌써 10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도 이 시위대의 시위가 벌어져서 항공편까지 지금 무더기로 결항되고 있고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홍콩 공항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린 데 이어서 12일에도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의 점거 시위로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된 홍콩국제공항의 항공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오전 6시 운영을 재개했지만 하루 평균 1,100편인 운한 항공편 중 3분의 1가량이 취소가 됐고요.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착륙만 허용됐다가 오늘 오전에 다시 체크인 업무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네. 이 시위대가 공항으로 이렇게 집결하는 이유는 홍콩을 오가는 전 세계 여행객들을 상대로 시위의 정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중국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덩달아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의 불만의 목소리 역시 함께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당분간은 홍콩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쓴 글과 함께 실명 위기에 처한 여성 시위 참가자의 사진과 경찰이 시위대 바로 앞에서 최루탄을 직사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 동영상도 많이 돌고 네. 있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정말 체류액을 분사하고 그다음에 후추 스프레이를 그냥 직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렇게 진압 경찰이 공항에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하면서 일부 시위대를 밀고 진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 경관이 권총을 꺼내 들고 시위대를 위협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이 홍콩 침사추이 지역에서 열린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경찰이 쏜 빈백건, 알갱이 같은 주머니 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갱이가 쇠구슬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맞고 안구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재 이 여성의 상태에 대해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은 물론이고 코와 이 턱뼈도 골절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한쪽 눈에 안대를 하거나 붕대로 감싼 채 눈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등 홍콩 의료계도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병원 3곳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데 이어서 13일에는 최소 13개 병원에서 500여 명이 침묵 시위를 벌였는데요. 유엔 인권고등판문관실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체류탄을 여러 차례 발사해서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들을 검토했다면서 홍콩 당국에 경찰의 규정 준수 여부를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의 진압이 이렇게 강경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홍콩 정부도 그렇고 나아가서 중국 정부의 입장 역시 이렇게 여전히 강경하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힌 홍콩의 행정수반이죠. 캐리람 행정장관이 시위대는 모든 것을 멸망으로 이끌 시면으로 밀어넣었다. 홍콩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시위대를 맹비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들은 폭력을 모른 척할 수 없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시위대에 대응할 때 무력 최소 사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멋대로 짓거리고 흑백을 전도하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중국의 관영 매체죠. CCTV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고 불법 무기를 이용해 시위하는 것은
테러리즘이다. 그러니까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이제는 상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정부가 홍콩 접경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정보기관이 알려왔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앞서 홍콩 명보는 지난 10일 무장 경찰이 탄 장갑차와 물대포가 대규모로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주말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 중국 중대 현안의 해결 방안과 노선을 논의하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 이 본토의 병력 투입을 통한 무력 진압 여부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홍콩의 상황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대만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네. 이 차이 잉원 총통은 지난 12일 타이베이 고속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콩 시위에 대해서 폭력 진압은 해결책이 아니다. 홍콩 당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바람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또 같은 날 영국의 고위급 싱크탱크와의 회동 자리에서도 대만은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 발전에 관심이 많다면서 나를 비롯한 홍콩 여야 입법위원 모두 홍콩을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트위터에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전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중국 정부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만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으로 들어가서 시민을 사살하거나 체포하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면 미국의 민주당이 이 현재는 홍콩 문제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홍콩에 자국민 30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이 홍콩에서 정당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을 매우 신중하고 매우 정중하게 다룰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말했고요. 이 유럽연합도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고 영국 역시 영국은 최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태에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과 홍콩 시위대 모두가 평정심을 찾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시위 현황 상황을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연립정부가 붕괴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지난해 3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인 동맹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데요. 네.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9일 이 동맹당이 주세페 콘테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동맹당의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전날 총리 집무실에서 콘테 총리를 만나서 오성운동과의 정책 견해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면서 연정붕괴를 공식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루이지 디마이오 오성운동 대표 겸 부총리도 조기 총선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13일 상원에서 이 콘테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가 부결이 됐고요. 또 찬반 토론을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찬반 토론과 콘테 총리의 발언 후 내각 불신임안 표결까지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맹당이라는 곳이 오성운동과의 연정을 깬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태생부터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해 6월 연정을 어렵게 구성을 했지만 이념 지향과 또 지지 기반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참 이게 얼마나 갈까 다들 네. 우려의 시선을 쳐다봤었거든요. 네. 이 기성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반발심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당된 오성운동은 생태주의라든지 기본소득제 등 이 폭넓은 정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업이 발달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동맹당은 전형적인 반이유, 반난민의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정당인데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총선에서 이 양당은 서로의 핵심 공약은 존중해주자.
이런 조건 아래 연정을 맺었는데요. 동맹당은 예를 들어서 오성운동이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에게 지급할 국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줬고요. 또 오성운동은 반대로 동맹당이 요구하는 연금 수령 나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개월 내내 감세라든지 사법개혁,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 핵심 현안 등을 놓고는 끊임없이 대립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연정이 붕괴한 원인은 이탈리아 토리노와 프랑스 리옹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약 50km의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성운동은 환경 파괴라든지 또 86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8천억 원이 넘는 이 건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이 터널 굴착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맹당의 경우는 수출과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북부 지역 사업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상당히 찬성을 했거든요. 네. 게다가 이 지난해 총선에서는 사실 17%의 득표율에 그쳤던 동맹당이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무려 34%를 얻어서 1위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동맹당은 이 기세를 좀 몰아서 조기 총선을 통해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제1당의 지위를 좀 한번 노려보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원에서 320석 중에서 107석을 가지고 있는 오성운동이 51석을 가진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이런 동맹당의 의도를 저지한 상황이고요. 이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최근 이탈리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한 연정 해체라든지 조기 총선 대신에 이 9월에서 10월 유럽연합과의 2020년 예산안 협상을 주도할 임시 내각 구성이라든지 또 다른 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탈리아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홍콩 시위의 지금 현황과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연립정부 붕괴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